경마 그랜드마스터의 박송입니다. 지난 시간에 연속으로 발주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최근 발주대 진입을 못하는 마필들, 또 뭐 기립을 했던 마필들,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발주 보조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. 경마장에 직원들이 7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발주 보조원이 한 20명 가량이 있습니다. 이분들이 다 정식 직원으로 다 알고 있는데, 이분들이 경마에 제가 봐서는 한 80%가 이분들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? 경마의 성적이 스타트, 발주를 나와서 얼마만큼 빨리 이탈을 하느냐, 또 발주대 안에서 얼마만큼 차분하게 레이스를 운영하게끔 이분들이 스타트를 빨리 끊게끔 해주느냐, 요게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근데 발주 보조원들이 이거를 잘 못하면은 경주의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만큼 발주 보조원들의 이 잡아주는 거, 진입하는 거,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요게 기수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배팅하는 우리 입장에서, 고객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. 발주 보조원들이 얼마만큼 빨리 집어넣어서 빨리 안에 대해서 침착하게 있어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. 근데 제가 보면은 발주 보조위원들을 보면은 한 20명 가량 있어요. 14마리가 일단 다 들어가면은. 그러면 나중에 한 4명 정도가 그 말들을 뭐 다리를 막 밀거나 엉덩이를 막 잡고 밀거나 별걸 쇼를 다 해가지고 그냥 집을 넣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최근 들어서 발주 보조위원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. 그래도 지금 이제 봄이 되면서 말들이 좀 힘이 차고 나서부터 발주 진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. 이 발주 진입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좀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.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거구의 뭐 등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둘이서 뭐 손을 이렇게 깍지 껴가지고 그냥 바로 집어 넣어버리고, 또 홍콩 같은 경우는 제가 홍콩 경마장 갔을 때는 말이 앞으로 안 들어가니까는 발주대 앞으로 가가지고 앞문을 열어놓고 뒤로 집어넣더라고요. 머리에다 씌워놓고 망사놓 가면 이렇게 씌워놓고 뒤로 넣으니까 뒤로 들어가더라고. 그리고 또 앞문을 닫아가지고 뒤에서 이제 또 들어가고 또 발주를 합니다. 이런 게 보면은 각자의 나라의 방법이 있구나.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발주대의 부분,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서투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발주 보조위원들도 외국으로 연수를 보내가지고 그런 좋은 거, 어떻게 발주대를 들어가게끔 하느냐,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느냐, 이런 것도 노하우도 좀 배워가지고 오고, 역시 뭐 순치 조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발주대 안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차분하게 있게끔 하는 거는 또 조교사의 몫입니다. 그리고 육성 훈련장에서부터 얼마만큼 발주대하고 친하게 지내느냐, 이것도 조련사들의 몫이고요. 솔직히 발주대에 진입해서 2분 정도, 3분 정도 있는 건 상당히 말들한테는 어렵습니다. 워낙에 겁이 많은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있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발주대 앞도 이렇게 잘 보이게끔 망사 같은 거 이렇게 철조망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. 그만큼 앞에 시야가 있어야지만 말이 놀라지 않습니다. 이런 부분은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발주 보조원이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, 제가 봐서는 이건 너무 부족합니다. 발주 보조원들을 좀 많이 좀 더 뽑아가지고, 또 등치도 있고 뭐 훈련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힘을 제압할 수 있는, 이건 그 순간 동안은 말을 뭐 쓰담쓰담 하거나 말을 뭐 컨트롤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, 말을 기를 제압해가지고 기립을 하지 않게끔 발주대에 빨리 들어가게끔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근데 이게 뭐냐? 이건 무조건 힘이에요. 힘으로 무조건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제가 미국에서 왔던 수의사가 말들이 이렇게 이빨이죠, 이빨. 말들이 이빨이라 그러는데 이빨을 교정을 하는데 말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. 제압을 하는데 벽에다가 일단 말을 딱 갖다 들이대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주먹을 한 대 딱 2대 딱 때리고 그냥 기선을 제압을 해요. 그리고 바로 이 치아 교정을 하고 이빨을 빼는데,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이렇게 말을 기선을 제압해가지고 기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구나.
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우리나라 수의사들 이거 잘 못합니다. 못해가지고 안정제 맞추고 진정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치아 이빨 막 빼고 교정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기선제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말한테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수들의 몫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냥 말 탈 때는 발주 보조위원들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내 말을 잡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믿고 아예 나는 스타트를 빨리 나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. 말이 뭐 똑바로 서 있거나 뭐 기립하거나 이런 부분은 이 발주 보조위원이 다 알아서 해줘.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. 나만 얼만큼 편안하게 앉아있고 빨리 나가게끔 하면 돼. 이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잡념이 없어집니다. 말이 까불까봐? 기립할까봐? 엉덩이는 뭐 뒤로 대고 있으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수들도 발주 보조위원들한테 뭐 좀 친하게 인사말들라도 고생하셨습니다. 뭐 수고하셨습니다. 형님 이거 좀 잘 좀 잡아주세요. 이런 멘트를 좀 하던가. 예전에는 저는 뭐 보조위원들하고 밥도 뭐 같이 먹고 뭐 같이 여행도 가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뭐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못하잖아요. 그리고 뭐 친하게 지난 사람들만 막 잡아주고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야 됩니다. 뭐 길거리에 만나더라도 발주 보조위원들을 좀 인사도 좀 잘하고 뭐 식사하셨냐 물어보고. 근데 뭐 조교사님들은 예전부터 계속 지냈던 분이라서 조교사협회에서 따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마치 뭐 기수협회에서도 마찬가지죠.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발주 보조위원들은 무슨 정책 같은 거를 상당히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20명 가량이 아니라 30명 정도 뽑아가지고 정말 뭐 다치고 뭐 거 없이 그냥 힘으로 밀어낼 수 있게끔 하고, 또 발주 보조위원들이 뭐 발주대의 이런 수리 과정이나 이런 것도 뭐 다 참여하고 이러지만은 그 따로 시간을 나누고 체력 관리를 할 수 있게끔도 좀 해주고, 또 복지도 좀 신경을 써주고, 그래야지만 그 모든 배팅했던 금액들이 고객의 배팅의 금액이잖아요. 발주가 뭐 늦바라고 낙마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발주 보조위원들의 노력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발주 보조위원들하고 그 복지 향상 이런 걸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일단 뭐 세 번째는 조교사들이 무조건 순추 조교도 잘해야 되잖아요. 순추 조교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 순추 조교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대로 더 이상은 제가 봐서는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. 말이 그 발주대 앞에 가서는 갑자기 흥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는 발주 보조위원의 영향입니다. 이분들도 뭐 정식 직원이지만은 어떤 직원들보다 더욱더 복지 같은 거, 아 내가 여기에서 자부심을 갖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, 또 발주 보조인에 대해서 나이가 듣고 뭐 50대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들 뭐 육성 목장으로 가거나 이렇게 대기 발령하고도 지방으로 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분들이 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발주 보조원들을 좀 많이 좀 한 30명 가량, 지금 한 20명 가량 있는데 30명 가량 좀 뽑아가지고 좀 진취적으로 정말 빡세게 좀 빨리 들어가게끔, 또 기립도 하지 않게끔 이런 거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